안녕하세요. 노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열어갈 김경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년의 사랑인 마지막 사랑도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시간 노년의 그 아름다운 옛 추억을 돌아보며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노년의 삶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서 정말 깊은 정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꼭 필요하고요. 또 죽을 때까지 간직할 비밀 경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인간애로 승화된 부부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에 너와 나의 옛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 시간 추억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사랑이라는 시작, 그리고 깨달음, 또 내려놓음, 또 하나의 노년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오늘 너와 나의 사랑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다르게 작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에로스 어떤 사랑일까요?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결합이 있는 그런 사랑이죠.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불꽃처럼 확 타오르죠. 자, 그런 사랑을 하며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랑이 식으면 남보다도 못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이 없는 듯한, 얼어버린 듯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다고도 얘기해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혈육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없는 듯 조용하고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고요. 너무나 여유롭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즉각적인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도요, 분명히 뜨거울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떤 때 뜨거워질까요? 스토르게 사랑에서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누구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쫓아나가죠. 형하고 누나하고 쫓아나가서 내 동생을 때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잔잔한 사랑이지만 아주 뜨겁게 발휘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다 성인이 됐는데 어느 날 내 동생이 너무 아파서 장기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 사랑이 정말 뜨겁게 발휘가 돼서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만큼 그게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아 사랑이 있는데요. 필리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정을 나눌 때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벌거벗은 육체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필리아 사랑은 벌거벗은 인격을 향한 사랑, 벌거벗은 정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과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신과 사람과의 사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슴에 아름다운 반딧불을 하나씩 다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에서 어떤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과거에 순수했던 사랑을 회상하며 이 시간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삶을 잘 설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인 사랑이라는 시작으로 우리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시간에는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음악이 흐릅니다. 이병열차를 타고 떠났던 보냈던 그런 혹시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추억의 사진입니다. 네, 군대 갔던 시절이 아마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연인과의 이별을 애달파하면서 정말 그 이병열차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이병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1980년대에 일요일 밤 11시면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19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가난했던 힘겨웠던 시절들을 아름다운 수필처럼 엮어서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그 노년기를 사시는 여러분들은 많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병열차를 타고 떠나는 그 모습들은 다 모양들은 달랐겠지만 분명히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공통된 점이었을까요? 이병열차를 떠나보내는 그 속에는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떠나보내는, 또한 연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헤어짐의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분명히 이병열차를 타고 떠났던 이 청년들은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멋진 군인이 되어서 멋진 군인이 그 세월을 지나서 더 멋진 사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돌아왔겠죠. 그래서 함께 사회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사랑이라는 시작은 너무나 애틋하고 달콤하지요.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요? 나는 사랑에 눈이 멀었어. 나는 정말 사랑에 빠졌나 봐. 이런 말들을 사랑이라는 시작을 할 때는 서스름 없이 하곤 했지요. 그랬던 그 시절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보고품, 그 가슴 아리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갔을까요? 현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죽음보다 더 큰 이별을 맛보며 헤어짐을 겪었을 그런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시작은 동일한 것 같지만 다 다르게 우리들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알아온 것이지요.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는 옛사랑의 추억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노래 김만수의 푸른 시절입니다. 두 눈에 가득 차네 진감은 마음이야 뭐라고 말 못해도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 짝사랑, 풋사랑, 그런 첫사랑을 다 심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옛사랑의 사진첩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면 그 사랑이 가슴 절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몰래 아껴두어서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근두근했던 그런 짝사랑,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던 풋사랑, 그리고 또 정말 좋아해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외면당했던 그런 첫사랑까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 시절에는, 이렇게 살던 그 시절에는요, 학교 근처에 조그마한 빵집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단속을 나왔다고 해요. 학생들이 미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래서 지금 시절보다는 훨씬 남몰래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에 더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그 시절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살고 있고요.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 영호 또는 순자 또는 다른 이름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런 사랑에 빠졌던 지난 날들이 생각해보면 참 소중한 추억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첫사랑이 잊지 못할 추억이라면 지금 현재 첫사랑을 하고 있는 또는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첫사랑이 추억보다는 설레임으로 남아있겠죠. 수업 시간에 첫사랑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일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 세워져서 그 첫사랑에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그런 시절, 또 친구의 누나와 여동생을 남몰래 사랑했던 그런 생각들. 또한 이웃의 오빠를 사랑했던, 남몰래 짝사랑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어느 다방에 장발머리인 DJ를 마음에 사모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마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끈끈한 감성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꾹꾹 눌러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첫사랑의 기억 어떻게 꺼내지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 지어지는, 미소 지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아,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내 마음의 소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짝사랑, 풋사랑, 그리고 첫사랑의 그런 시절을 1950년대, 60년도에는 참 많이 가슴에 품고 살았고요. 그 시절에 또 생각나는 것들은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도 자유롭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관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된 시기였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라지자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옛날에도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들은요,
목숨과도 같았던 농가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녀들을 서울의 달동네에 단칸방을 얻어서 유학을 시킨 그런 유행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보낸 그런 현재와 정말 다르지 않은 그런 교육열이 있었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자, 그렇게 나의 생업을 이어주는 농가 땅을 팔아서 보낸 그 어머님 눈에는 밤마다 그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식들 또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나마 그렇게 공부를 위해서 유학 온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시절에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견해서 달동네에서 그 단칸방에서 복닥복닥거리며 형제들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했던 시대를 우리 신경림 작가는 그 가난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그 젊었던 젊은이들이 삶을 잘 묘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심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력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그런 시작이 너무 가난했지만 그 가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어렵고 힘겨운 청년기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힘듦이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자 살아온 삶을 누군가와 기대어서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요. 자, 이 시간에는 트윈 플리오의 웨딩 케이크 틀어주세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결혼하시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시나요? 19세기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내가 노총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른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떤 젊은 남녀는 정말 생명부지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결혼했다고 해요. 예,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 제가 가끔 가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머니 어떻게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나는 정말 20살 때까지 집에서 농사만 지셨대요. 어머니를 도와서, 부모님을 도와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부르시더니 저 산을 하나 넘어가면 어떤 젊은 멋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시집 가라고. 그래서 어느 날 몸단장을 하고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시집을 간 그 집에는 멋있는 남성과 부모님들이 사셨대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죠. 매일매일 밤마다 친정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한밤중에 그 산을 넘어서 친정집을 갔다고 해요. 그렇게 3번이나 어머님은 친정집으로 도망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3번이나 도망간 어머님을 찾으러 3번을 가셔서 다시 지금까지 8순 중순이 된 그런 부부로 살고 계십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정해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 약속을 하면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없는 살림의 양가 친척들을 모셔놓고는요, 거창하게 혼례를 치르는 그 시절. 그 시절에는 시골이나 서울이나 모두 다 온 동네 잔치였다고 해요. 자, 그때는 어떤 답례품을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답례품. 그때는요, 찹쌀떡이나 카스테라를 답례품으로 줬대요. 평상시에 잘 먹을 수 없는 그 찹쌀떡과 카스테라를 받으려고요, 온 가족이 줄을 늘어선 그런 진풍경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형편껏 준비해간 그런 축의금을 내고 그렇게 줄을 서서 맛있는 답례품을 받던 그 시절. 자, 정부에서는요, 이 결혼식이 계속적으로 화려해지자 가정의례 준칙을 발표하면서 결혼식을 간소화하게도 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자꾸 인구수가 늘어나자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다고 해요. 혹시 196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의 표어가 무엇인 줄 기억나세요?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알고 계시네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저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또 있었대요. 뭐냐면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슬로건들 내에 걸 만큼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인구수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둘도 많다 이렇게 딱 잘라서 더 이상 낳지 말라는 그런 슬로건이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자녀에게는 혜택을 줬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불이익을 준 그런 시절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점점 줄자 그 정책을 발표한 20년도 채 안 돼서 정부에서는요, 세 자녀 기쁨 3배라는 그런 슬로건을 또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과 연계된 자녀의 출산 정책이 참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아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는 부부가.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으로 깨어난 부부는 드디어 새로운 삶으로 깨어납니다. 그동안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으로 주체적인 삶으로 깨어나는 것이죠. 책임도 져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부가 어깨를 맞대어 등을 맞대어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리고
하늘이 정해준 그 축복 속에서 부부는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결혼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가정은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부부가 함께 방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혹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을까요? 50년 전, 5, 60년 전에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온양온천, 부산 또는 남산을 택시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근처에서 잠을 자는 그래서 신혼여행비가 얼마였을까요? 단돈 6,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너무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로 그 가난한 삶을 이겨나기 위해서 칼로 물을 벤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살던 부부는 어느 날 위기를 맞이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든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국제시장을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에는 자신들이 없고 가족들만 있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간 것이죠. 외화 획득을 위해서 서독에 파견을 갔고요. 간호사나 또는 광부로 파견을 갔던 시대. 그래서 그 부부는 생이별을,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곳에 가서 돈을 보내줘야 여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트남 파병을 위해서 또 떠났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부부는 더 애틋함으로, 더 애달픔으로 살아갔겠죠. 이렇게 자식은 점점 커가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며 또 형제들을 또 출가시키는 것까지 다 도맡았던 그런 시절. 그냥 생각만 해도요,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 삶에 짓누르는 무게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부부는 내 고향에 계신 내 존재의 근원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끔 자주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서 볼 때마다 정말 조금씩 늙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이곳에서 다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내 존재의 근원인 부모님께 돌아가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지금 현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나를 깨우는 결혼의 삶으로 그렇게 중년의 삶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내 자신이 정말 없는 그런 중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너무 대단한 삶이죠. 그때 그분들의 그 삶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는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별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요. 정말 별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농사를 짓거나 정말 날품팔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정말 잘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중년의 부부로 성장하며 내려놓음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은 내겐 꿈결 같지만 60대를 맞이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날에 우산이 없는 길을 걷는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멈추어 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또 인생의 그 중년을 맞이하는 삶은 드디어 겨울에 문턱에 들어섭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문득 친구들과 내가 너무 나이 들었음을 느낄 때, 또 항상 잠을 같이 자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됨을, 많이 나이가 들었음을 느끼며 가슴이 아플 때, 또 어떤 때는요, 직장에 정년을 맞이할 때, 내일이면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직장의 정년을 맞이했을 때 삶의 내리막을 느끼며 부부는 밤새도록 제2의 인생을 이야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뒤안길에서 부부는 하나하나 검소한 삶으로, 소박한 삶으로 내려놓음을 맛보며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지요. 그런 인생의 뒤안길에서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온 부부는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나서 정말 철철 피를 흘렸을지도 모르는 그 상처들을 서로 싸매어주며 또다시 행복한 부부로 태어납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너무 바빴던 그 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는 거에만 바빴던 그 시절을 선회해서 지금은 각자의 내면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안이나 내적 갈등이 자꾸 생기는 시기, 그 중년의 시기에는요, 남들처럼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오랜 친구처럼 적당한 온도의 사랑을 유지하며 젊었을 때처럼 막 그렇게 뜨겁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부부의 사랑은 익어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병이 불현들 들 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는 마음을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그런 시기를, 중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중년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중년의 부부는 또 추억의 장을 한 장 넘겨서 결국에는 노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노년 또 하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김관석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자, 부부는 정으로 산다고 하지요. 네. 20대에 만나서 60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는 어느덧 팔순이라는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전혀 닮지 않은 부부가 오누이라는 얘기를 듣곤 하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양보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던 그 모습의 동화작용일까요? 헤어짐이 슬픈 건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만남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쉬운 것은요, 그 이유는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자리가 빛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많이 가슴 아프게 슬프다고 해요. 노년의 부부에게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이 되어 병이 들고 죽음에 다가올 때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죽음이 노년의 사랑을 갈라놓기 전에 좀 더 많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멋진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의 사랑을 맞이한 부부는 소중한 자신만의 시간을 그동안 정말 잘 살아왔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문턱이 어느 날 다가올 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가슴 깊이 계속 외쳐보지만 그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인생의 이치처럼 청년은 늙어가고 또 노년은 죽어가는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온 그 노년의 지금 이 시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잘 사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생기를 잃어버린 채 빛 바랜 듯 보이는 그 사랑이 사랑이지만 정말 아가페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어떤 젊은 여성과 교회에서 지휘를 하던 남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요. 노부모를 모시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며 형제들을 다 돌봐야 하는 그런 장남과 만나서 큰며느리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사셨다고 합니다. 한 60년을 산 작년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두 분에게 가족 특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셨대요. 이 부부는 목사님 말씀이라서 거절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특송을 하기로 두 분이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가량을 80이 넘은 노인 두 분이 2달가량을 피아노를 치며 노래 연습을 하며 연습을 했고요. 드디어 그 노래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죠. 주일날 사람들이 많은 앞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했는데요. 젊은 사람이면 5걸음이면 가는 거리를 할머니는 한 5분 이상을 걸어갈 만큼 몸이 힘든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연주와 그리고 노래를 하며 두 부부는 서로의 잘 따라가는지 소리를 들으면서 잘 맞췄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 감동을 해서요.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날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노부부는 너무 행복했겠죠. 그러고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이 좀 길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시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가는 중에 실수를 하셨다고 해요. 놀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손을 꼭 잡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 실수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할머니는 방으로, 할아버지는 점심을 차리기 위해서, 함께 드시기 위해서 점심을 차리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보 식사해 빨리 나와야지 했는데도 할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셨대요.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등을 툭툭 두들겼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뭘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여러 번 실수했는데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혼자 속옷을 빨아서 널어서 당신이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불을 쓰고 울고 계셨던 할머니는 이불을 이렇게 들치시더니 글썽그렁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나오셔서 거실에서 TV를 보셨다고 해요. 1시간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나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너무도 잘 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하기가 아닐까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그 할아버지의 그 배려와 사랑이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태어나셔서 정말 소용돌이 같은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오신 노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몸의 생기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상실감과 두려움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이해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시절에 맞는 행복이 있듯이요. 노년기에는 그 노년기에 맞는 또 행복이 있음을 서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이듦을 잘 받아들일 때 죽음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노년기를 사시는 여러분들의 다시 시작하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동안 묵묵히 살아온 여러분들 삶에서 젊은이들처럼 막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한참 동안 지펴진 아랫목 같은 그런 뭉근한 뜨거움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년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처럼 끊이지 않는 정말 멋진 사랑이 되겠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와 나의 사랑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요? 여러분들 옛사랑의 추억이 많이 소환되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신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옛사랑의 추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과 그 사랑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좀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